잭킨 장군은 저희의 주요 전략 분석가이자 은퇴한 성 장군입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고 싶어 했던 점,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이란과의 합의를 시도했던 점을 저는 분명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군사력으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을 모두 넘겨줘야 했을 것입니다. 합의의 본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포기하고 자신들이 보유한 우라늄 농축 능력을 없애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그 합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합의의 첫 번째 조건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시작에서 문제는 그들의 핵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란인들이 여기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을까요? 그들은 단순히 정부의 전쟁을 멈추라고 압박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관점과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여기서 무엇이 걸려 있는지 이해해 봅시다. 저는 이란인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그들과 협상해 봤습니다. 그는 그들이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결국 그 합의 자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로 귀결됩니다. 이란인들은 합의를 지연시키고 흐지부지하게 만드는 데 능숙합니다. 또한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합의에는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합의를 성사시키려는 압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휴전 상태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한 모든 조건들로 귀결됩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 지켜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란인들로부터 그들이 이 모든 조건에 양보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점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고 대통령과 팀은 상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최대한 압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면 우리는 군사적으로 해결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란인들은 그 사실에 기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들의 전략은 시간을 끌고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멈췄고 해협이 열려서 선박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군사작전을 재개할 용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지 지켜봅시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합의 마지막 세부 사항에 도달했을 때요. 우리는 그들이 어떤 양보를 할지, 그리고 그게 실제로 무엇인지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이란인들과의 진행 방향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그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압박을 완화하는 것, 즉 휴전을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들이 원했던 것이었고 제와에게 전쟁을 멈추도록 강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비록 잠깐이었지만 이 합의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군님, 이 휴전이 오래가지 않을 것 같으십니까? 실패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시작한 일을 끝내야 합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약 10일에서 2주 정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거의 비슷한 시간이 걸립니다. 군 지휘관들의 관점에서는 아직 공격해야 할 목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만약 합의가 무산된다면 모든 것이 카르고 섬과 무력 사용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카르고 섬과 석유 유통의 통제권을 장악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파괴해서 경제적 붕괴를 초래하는 것 둘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카르고 섬을 장악하면 그들을 우리 뜻대로 굴복시키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위치로 몰아넣을 수 있는 우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정권을 제 생각에는 정권 붕괴의 길로 이끕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게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군사적으로 할 일을 없애는 합의에 도달하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 지켜봐야 하며 대통령께서 여기서 결정하셨으니 앞으로를 지켜봅시다. 당시에는 이것이 정부가 카르그를 장악하려는 술책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더 공격적인 선택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이란인들이 속임수를 쓸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세요.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대통령은 이 점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카르그 섬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그는 그 섬을 장악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이 이란의 미래에 있어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자산의 전략적 가치를 잘 알고 있으며 원할 때면 언제든 차지하거나 파괴할 수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는 항상 그 능력을 비장의 카드로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압니다. 알겠습니다. 당시 도시의 화제는 전쟁 범죄였습니다. 저는 다리를 폭파하는 것이 전쟁 범죄인 줄 몰랐어요. 과거에는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고 많은 전쟁이 다리와 발전소를 공격했었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대통령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 분은 아주 다채롭고 화려한 표현들 사용하죠. 그리고 그는 그 언어를 협상에서 지렛대로 사용하죠. 제 생각엔 이런 점이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 정권을 분쇄하기 위해 최대한의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그렇게 할 생각이었고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부하고 다채로운 언어는 그가 얻어내려던 협상력의 일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그 일부를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저는 그걸 있는 그대로 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의 언어가 이란인들을 상대할 때 지렛대로 사용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 범죄를 저지를 길로 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헛소리죠. 기니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트럼프는 이란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해협이 다시 열릴 것이고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24시간 이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유조선들이 통과하면 우리는 대통령이 정한 6주 안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끝낼 것입니다. 잔꾀를 부리면 다시 교량과 발전소를 치던 단계로 돌아갈 것입니다. 물라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철강, 석유화, 군산 복합체 같은 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위기 때도 국민들은 거리로 나섰고 지금은 더 심각합니다. 아침에 우리는 그들의 왕관의 보석인 카르그 섬을 폭격했습니다. 이란은 그 섬을 잃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B-52 폭격기들은 이미 그곳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중국이 그들이 협정을 받아들이도록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권은 궁지에 몰렸고 대통령은 병력을 보내서 해협을 열고 카르그 섬을 점령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으며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무엇이 올까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두 주간의 평화협상이 있었고 협상은 금요일에 파키스탄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팀은 우라늄을 통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군사 지도부와 방위 산업 기반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전쟁 후에 정권이 붕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란은 실패한 국가로 남아 축소된 채 자국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폭력적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혁명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요. 유가가 폭락하고 있고 주식 선물은 치솟고 있습니다. 휴전이 유지되고 해협이 다시 열리면 경제가 다시 성장할 겁니다. 휘발유 가격도 2달러대로 떨어질 거예요. 운이 좋으면 가을까지도요. 미국의 억지력이 회복됐습니다. 세계는 방금 군사적, 기술적 우월성의 인상적인 시연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난 건 아닙니다. 쿠바, 그린란드, 캐나다가 아직 남았습니다. 농담입니다.